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제의 중흥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이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있으면 당연하게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바로 한강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딥니까? 바로 백제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백제냐 이겁니다. 하필이면 백제. 백제로 침략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백제의 근초고왕 혹시 기억나나요? 이 근초고왕이 이제 그 고구려의 왕을 이제 죽게 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고국원왕이었죠, 아마. 그 근초고왕 때 이제 고구려의 침략을 해서 고국원왕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영토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내에서 보니까 백제가 좀 강성하다, 아마 이런 쪽으로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제로 침략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땅을 뺏겼지 않습니까? 땅을 뺏겼으니까 다시 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세력을 키워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중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중흥을 위해 힘쓰다 라는 거고, 이제 우리는 이제 웅진천도라는 걸 배울 거고, 그리고 여러 왕들의 노력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성왕이라는 사람을 배울 거고, 나제 동맹의 결렬을 배울 거예요. 혹시 나제 동맹 기억납니까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그죠? 고구려의 영향력을 이제 좀 더 받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가 맺었던 동맹이었습니다. 근데 결렬이 되었네요. 그렇다는 말은 신라와 백제 사이가 멀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학습 활동으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광개토왕의 공격으로 한강 이부, 그리고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함성이 한다, 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고로 이제 한강 유역이 상실되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한강 유역을 차지했으니까 한강에 이제 그 증거가 될 만한 비석을 남기죠. 그 비석 이름이 바로 뭔지 기억나나요? 충주 고구려비였습니다. 충주 고구려비. 고구려 입장에서 쓴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데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수도를 뺏기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출발했던, 나라가 출발했던 지역이었죠. 바로 한강유역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수도를 옮기려면 당연하게도 이제 방어하기 유리한 쪽으로 가야겠죠. 바로 웅진이었습니다. 도읍을 웅진, 현재 공주예요. 이게 바로 이제 웅진천도예요. 웅진천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왕권이 약화되겠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왕권이 약화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누가 이제 활약을 했냐? 바로 이름은 동성왕이에요. 이 동성왕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백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신라였습니다. 이 신라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동맹을 좀 더 강화한 거죠. 혼인 동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맹을 맺어서 더 남진 정치에 대항을 하고, 안으로는 귀족들이 너무 강성해졌잖아요. 그래서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귀족 세력을 이제 좀 더 견제해 보겠다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이 동성왕과 귀족 사이에 다툼이 당연하게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 간의 다툼에서 동성왕이 살해되는 안타까운 결말도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밑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성왕의 죽음 노력이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동맹도 맺었고, 신라와도 긴밀한 맺었고,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기존 세력을 견제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동성왕이 이제 안타깝게 살해당하자 그 다음의 왕이 바로 무령왕이 되는데요.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이 무령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귀족들의 세력 기반을 약화시키고자 해요. 그래서 이 귀족들의 세력 기반이었던 바로 지방에 이제 왕족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을 좀 더 나누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로 22담로입니다. 22담로. 22담로가 뭔가 왼쪽으로 볼까요? 한번. 바로 지방행정구역이다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지방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앞선 왕처럼 그렇게 살해당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다음,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도 있고, 요 중국의 남조의 남조의 중국과 교류했다. 이 대회에 알리는 거예요. 백제가 이만큼 커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밖에다가 우리나라 강해졌다 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듣고 아 정말 강해졌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백제가 강해지긴 해요. 자, 그러면서 백제가 강해졌을 때 바로 왕이 바뀝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성왕이에요. 중요한 왕이죠. 성왕. 성왕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가 좀 더 커지게 되니까 사실 웅지는 좀 좁거든요. 방어를 위해 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왕이 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넓은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사비였습니다. 현재는 부여군이에요. 그래서 도읍을 옮기고 이 도읍 옮긴 거는 왕권이 강화된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되었고 나라 이름을 일시적으로 남부여로 바꾸었습니다. 부여. 야 이거 우리 학습활동 할 때 본 적 있죠? 바로 부여에서 고구려가 왔고 고구려의 이제 왕족 중 일부가 백제로 왔죠. 근데 이 백제는 고구려와 지금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도 부여에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제도 고구려에서 왔다고 하지 않고 부여라고 지칭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구려와 대등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리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한번 추론을 해본 거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과 함께 추론을 한번 해가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고구려와 대등해 보이고 싶지 않았을까 라는 이제 표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물음표, 느낌표를 같이 달아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해설이겠죠, 그죠? 자, 그럼 밑으로 가면 성왕이 했던 활동들이 나와요. 국가 체제를 정비했다. 바로 22부 관청을 두었다. 관리겠죠, 그죠?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구역을 나누었다. 앞서 이제 22담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설치 전에 행정기구고 이제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식기구로서 22담로는 아니에요. 딴 겁니다. 그리고 뭐 중국과 교류, 불교 장려, 그리고 외와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당시 고구려는 조금 혼란해졌습니다. 아이 또 기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왕 같은 경우는 이제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신라 나제 동맹이었죠. 한강 유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신라 진흥왕에게 뺏겼습니다. 아 이게 너무너무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성왕이 신라를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배신당했다 생각하니까 동맹을 깨버리고 공격했지만 이 이제 병사들한테 붙잡히게 되면서 관산성 현재 옥천 지역인데 여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이 한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삼국의 주도권의 중심이 되거든요.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그래서 신라가 이제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주도권을 장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와 신라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 또는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보면 좋겠고 백제 수도의 변천도 한번 읽어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교과서와 다른 영상을 참고해서 학습을 좀 더 심화 보충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